마케팅, BD, 예, 경영 플랜 쪽에 계시는 분들 계실까요? 예. 한 절반 가까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어쨌든 대부분 이제 RA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이해를 하고 제가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력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의 글로벌 의료기기 제조사들에서 13년 동안 제가 의료기기 인허가 부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쿵메디칼이라는 회사는 카테터를 전 세계 최초 보급한 이제 기업이고요. 매출액은 현재 이제 4조 원대가 되고, 한국에서 쿵메디칼 코리아 매출액이 한 500억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쿵메디칼의 인디애나 본사에서 7년 동안 인허가 팀장을 역임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달라스 텍사스에서 세인트 주드 메디컬이라는 기업이고요. 매출액이 10조 정도가 되고 있고, 에보트사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이 세인트 주드 메디컬에서 제가 텍사스의 달라스 지역에서 1년이 안 되게 인허가 부장을 역임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대부분 달라스 지역이 매우 덥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인디애나 주에서 이제 살다가 텍사스로 이주를 해서 덥다는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일이 하도 많아서 해를 본 적이 거의 없어서 아침 일찍 출근하고 보통 한 밤 8시에서 9시에 거의 매일 퇴근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6시에 회사 이벤트 날 맞춰서 이렇게 카우보이 경기장에 왔던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칼리널 헬스 제약사에서 의료기기 사업부를 이제 인허가 부장으로 5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강연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K-바이오 솔루션에서 이제 키메스 의료기기 이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강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K-바이오 솔루션 서울교대역 사무소이고요. K-바이오 솔루션에서 MDR을 진행을 하고 있는 서울교대역에 있는 컨설턴트 팀입니다. 저희가 이제 유럽 MDR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현지 터키의 직원이 2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이처셀의 기업도 이러한 임상시험에 대한 3상 임상시험을 이제 식약처에서 재신청이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조인트 스템의 네이처셀 조인트 스템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워백이라든지 바스 3상 유효성 평가 지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메디컬 디바이스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는 일반적으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진 않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의약품이라든지 합성의약품이라든지 첨단 바이오 의약품, 네이처셀 조인트 스템의 경우에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보도를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임상적으로 이해를 명확하게 하시고 계시는 게 지금 제가 이어서 설명드리는 MDR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뉴스들을 보실 때 습관을 가지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언론에다 공개가 된 내용인데요. 네이처셀 상장사의 조인트 스템은 퇴행성 슬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이고요. 퇴행성 슬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를 가지고 이게 베이스라인이 제일 임상시험에서 처음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 워맥이라고 하는 관절 기능 지표와 바스라고 하는 통증 지표는 이게 낮아질수록 개선되는 것을 가리키고요. 지금 6개월까지 엔드포인트에서 지금 개선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네이처셀 슬관절염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의 경우에는 2023년도에 식약처로부터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까지 56.67에서 34.55까지 개선된 것이 미비하다고 해서 반려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 이 메디컬 디바이스를 레귤레토리 차원에서 인허가 심사 파일을 준비할 때는 사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지 않았어도 되었는데요. 이제 MDR에서는 키 클리니컬 퍼포먼스를 결정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에 적용시킬 수 있는 임상적인 제일 중요한 성능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고요. 이런 것을 이제 현장에서 임상적인 주요 성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임상 결과들이 나올 때 임상적 성능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시고 계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네이처셀 조인트 스템의 경우에는 2023년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6개월까지의 3상 시험 이제 관절 기능인 워맥과 바스가 개선된 수치가 임상적 유의성을 확립하기에 부족했다라고 해서 반려가 되었던 것이고요. 이 네이처셀 상장사에서 3년 차까지 더 개선된 지금 이제 관절 기능이 56.67에서 30.60이면은
더욱더 상당히 개선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바스 통증 지표 같은 경우에는 32.32에서 29.92까지 개선이 됐기 때문에 거의 지금 이제 50%, 49% 가까이 3년 차까지 개선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사실 처음부터 MDR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MDR 인증기관에서 보안이 나와서 임상적 주요 성능의 기준을 수치로 결정하라고 보안 요청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지금 네이처셀 조인트 시스템의 베이스라인이 59.04에서 지금 32.32까지가 이거를 퍼센티지로 따지게 되면은 이제 45%의 개선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산술적으로는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통증의 45%까지의 개선이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반려가 되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제약사에서는 올해 재신청을 진행하면서 49%의 개선을 3년 차까지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식약처에 재신청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를 MDR을 신청하시고 이런 보안들을 받으시게 될 거거든요. 이런 보안을 받았을 때 우리 메디컬 디바이스의 임상적인 주요 성능을 결정하셔야 돼요. 그것이 이제 셀비 회사의 경우에 이 간암, 진전이 없고 생존이 이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항암의 목표겠죠. 그러니까 PFS가 이제 성능 지표로 사용이 된 것이고요. 이제 네이처셀 상장사의 조인트 시스템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 환자들이 통증 지표와 관절 기능이 제일 중요한 성능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계신 회사에서 진행하는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의 제일 중요한 성능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먼저 이것부터 정립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성능을 정립을 한 다음에는 이 수치상의 기준을 결정을 하라고 보안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수치상의 기준을 어느 절대적인 수치를 무엇으로 하고 그것을 어떠한 근거로 할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에서는 고려를 하지 않았어도 되는 내용인데 지금 이제 의약품의 임상시험에 대한 이런 평가에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임상적인 평가 영역이 MDR에서 임상평가 보고서를 쓰라고 할 때 도대체 무엇이 중요해지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지금 보여드리는 제가 지금 서두에 설명드린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실 수 있고 또한 이런 첨단 바이오 의약품이라든지 바이오 기업에서 이제 발표하는 3상 임상 결과에 대해서 해석하시고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을 가지시는 게 이제 MDR의 임상평가 보고서를 준비하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조인트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 바스 통증 지표가 49%까지 개선된 것은 상당히 임상적으로 유의성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지표가 지금 현재 식약처에 재신청이 접수가 되었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고요. 지금